그날 그는 사위 앞에 봉투를 내려놨다. 사위의 손끝이 봉투를 열자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그 안에 있던 단 한 장의 종이 그 순간 남자는 무너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되지 않는다. 10년 전 모두가 가족이라 불렀던 날들. 그때부터 균열은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곧 알게 된다. 그 봉투 안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 1980년대 중반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 그곳엔 30년째 한자리를 지키는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빛이 바랬고 유리창엔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주인 한수는 정년을 2년 앞둔 61살. 젊은 시절엔 큰 꿈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고 진열대를 닫고 장부를 펼치는 일.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위 정우는 35, 말수가 적고 고개 숙이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에게 대들어본 적도 큰 소리친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장인을 존경했고 그저 조용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한수는 요즘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금고의 돈이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 계산 실수를 했나, 장부를 잘못 적었나. 하지만 차이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한수는 밤마다 혼자 남아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돋보기를 쓰고 숫자를 세고 또 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한수는 정우가 수상한 전화를 받는 걸 봤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가려던 정우의 발끝에서 한수는 무언가 다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요즘 무슨 일 있냐?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님, 곧 잘 될 겁니다. 조금만 믿어주십시오.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인데 믿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빠진 돈을 계산하니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로선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정우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며칠 뒤 한수는 동네 슈퍼 주인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수 씨 사위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던데요? 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람들? 글쎄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던데 뭔가 좀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한수는 정우를 불렀습니다. 둘은 가게 뒤편 창고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정우야. 한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수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게를 정우가 혼자 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날 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그날 밤 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위마저 내 그릇이 못됐나? 그 말이 창고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수는 사위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가 먼저 귀띔했고 이발소 주인이 확인했고 결국 한수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한수 씨 사위 투자 사기 조직에 휘말렸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 구멍을 3번이나 놓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걸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따진 돈의 흔적은 선명했습니다.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점점 커지는 구멍들. 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간 돈이지? 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제가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한수는 의자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가족 돈에 손대면 그건 배신이다. 그 말이 정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물점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살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달만 맡기면 2배로 불어난다고요.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세상에 공짜는 없어. 정우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 집 빚이 안에 병원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한수는 처음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아프다는 걸, 사위가 빚에 쪼들리고 있다는 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대고 있었어?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만 잡으면 모든 걸 갚을 수 있어요. 정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번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면 돈이 들어옵니다. 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눈빛. 한수는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사위는 이미 깊은 구렌지에 빠졌다는 걸. 정우야. 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친구 아직도 연락되냐?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받습니다. 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맡긴 돈 얼마나 되냐? 250만 원입니다. 한수는 휘청거렸습니다. 그 돈이면 가게 월세 1년치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하나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한수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어봐야 소용없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라. 내일 얘기하자. 정우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어디선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위마저 내 그릇이 못됐나? 그 말이 텅 빈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었다는 걸. 정우가 준비한 계획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가게 문을 열었지만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번째 날 아침, 한수는 집 앞에서 낯선 남자를 봤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수 씨 맞으십니까?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정우 씨와 거래하고 있는데요. 약속 기일이 지났습니다. 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거래입니까?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 서명도 있고요. 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엔 가게 주소가 적혀 있었고 대출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맨 아래엔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닙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우 씨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승낙하셨다고요.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난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요. 남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정우 씨를 불러보시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정우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는 서류를 정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까지 빼앗으려고?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끝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한수는 서류를 빼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찬찬히 봤습니다. 서명 부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수는 평생 자기 서명을 해왔습니다. 한자의 획순서, 숫자의 마지막 점. 그 습관은 50년 넘게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은 달랐습니다. 정우야. 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서명, 내 글씨가 아니다. 정우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도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수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내 서명도 아니고 정우 필체도 아니야. 누가 만든 거지?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고 눈에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양복 남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정우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장인어른을 헤아려던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한수의 등골이 식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 제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이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투자 얘기만 했습니다. 돈 벌 수 있다고, 가족 걱정 없어진다고. 근데 나중엔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론 안 된다고, 가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가게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놈이 몰래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양복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무효란 말입니까? 한수는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당연하지. 위조된 서류야. 남자는 황급히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골목길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수와 정우, 둘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구겨진 서류를 날렸습니다. 한수는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막으려 했다는 거 알겠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지키려고 했습니다. 가게도, 가족도. 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받았다. 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수는 봉투를 정우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 친구 놈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났더라. 경찰한테 제보가 들어갔어. 이 안에 그 놈이 만든 가짜 서류 증거가 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정우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수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위는 악역이 아니었구나. 정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을 살아온 한수도 알았습니다. 진짜 적은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지킨다는 걸.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고 낡은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컵을 잡은 채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 아버님 가게를 노렸습니다. 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삼켰습니다. 처음엔 정말 투자였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가 좋은 기회라고 했고 저도 믿었습니다. 아내 병원비, 집비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2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돈을 더 넣어야 한다고, 담보가 필요하다고. 그때 그 놈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가게 명의 좀 빌려라.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마. 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아버님 가게는 손댈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놈이 협박했습니다. 한수는 눈을 떴습니다. 협박.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맡긴 돈 250만 원. 그거 돌려받고 싶으면 가게 명의를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제 빚으로 남는다고. 평생 갚으라고. 한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막으려다 오히려 끌려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놈이 몰래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협박했습니다. 이미 서류는 완성됐다. 내가 도장만 찍으면 끝이다. 한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간 돈도?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부 지키려고 한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돈을 더 모아서 그 놈한테 주면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금고에서 조금씩 빼냈습니다. 나중에 다 갚을 생각으로. 한수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보 같은 놈.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님 가게도 우리 가족도. 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억세게 살아온 남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정우가 울먹였습니다. 돈도 못 벌고 가족도 못 지키고 장인어른께 누만 끼쳤습니다. 한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찾던 증거다. 정우는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게 그 놈이 만든 가짜 서류, 위조 서명 증거, 협박 녹음 다 들어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다. 내가 그 놈이랑 만나는 거 몰래 녹음도 했고 서류도 확보했어. 다들 알고 있었어. 내가 가족 지키려고 고생한다는 거. 정우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을 살아온 한수도 35을 살아온 정우도 그날 밤만큼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 끝내자. 한수가 정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찰에 넘기고 내 돈도 찾고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수는 정우를 안아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가족이 가족을 안듯이. 창밖의 노을은 이제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엔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오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가 모든 갈등을 뒤집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지킨다는 걸. 두 사람은 그날 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해 겨울을 지나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사기 조직은 경찰에 넘겨졌고 정우가 맡긴 돈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게가 지켜졌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지켜졌다는 것. 그날 이후 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한수보다 먼저 셔터를 올리고 진열대를 닫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수도 변했습니다. 정우에게 일을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내가 해봐. 손님 응대는 내가 더 잘하니까. 작은 신뢰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봄볕은 따뜻했고 골목엔 목련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텼다. 정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수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뭘? 우린 가족 아니냐? 그 말이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한수 씨, 사위랑 사이 좋아졌네요? 요즘 보기 좋아요. 한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뭐 원래 좋았죠. 정우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한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예전처럼 숫자를 세고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나은데? 내가 손님 관리 잘해서 그런가 보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믿어주셔서 그렇습니다. 한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우야, 나도 잘못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물어보지도 않고 의심부터 했어. 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해야 할 말이다. 한수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과 젊지만 굳은 살 박힌 손.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이젠 제가 지키겠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게도 우리 가족도.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지키자. 시간은 흘렀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낡았고 유리창엔 여전히 먼지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고 대화가 더 길어졌습니다. 정우의 아내도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줄면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드세요. 한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뜨거웠고 밥은 따뜻했습니다. 정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많이 밝아졌어요.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우가 원래 좋은 놈이지. 정우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후회 안 합니다.
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그때이려. 힘들었지만 덕분에 가족이 뭔지 알았습니다. 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사위 좋은 놈이야.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오랜만에 평온하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고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일합니다. 말보다 깊은 믿음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서로를 붙듭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섭니다. 그게 가족입니다.